참고만 하시고요. 판단하시고 뭐 운기 부분은 한동성의 우주반의 원리, 뭐 주역 부분은 뭐 항유성의 역학 원리 강화 이렇게 뭐 보셔도 뭐 무난하다고 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의 원리 부분에도 이쪽 부분들은 많이 얼마 크게 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삼극을 모른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제 입장에서는 삼극을 모른다는 것 자체는 정역을 모른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주 자체를 음양으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평가는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항주사 선생님 판단이 아니고요. 역대로 우리 조선시대의 고수들이 이렇게 동일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또 한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극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태극에 대한 얘기했고요. 지금 무극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황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개를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대답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두 개에서 어느 부분 얘기하니까. 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83페이지 삼극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고 태극도는 태극의 자세를 밝혔고 무자는 무극이 태극을 동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자, 태극도가 있고 또 무극이 있고요. 그런즉 남은 문제는 첫째로 무극과 태극에 대한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고 둘째로 무극과 태극의 운동 상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일부다. 일부가 삼극설을 제시한 것은 물론 우주 본체와 우주 운동의 실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만 일면으로 상수 원리를 발전적 입장에서 보면 무극과 태극에 대한 최종 결론을 지은 것이 바로 일부였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는 아주 높이 칩니다. 저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왜 그러냐? 왜 이 삼극을 높이 치냐면요. 만약에 삼극이 없었다면, 이 삼극이라는 게 없었다면요. 전부 음양 논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다시피 이전에는 오행 논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점에서 오행 논리고 전부 다 우리 우주 설명, 이게 지금 우리는 오늘날에서 음양오해 하지만은 이것이 오행 개념에서 음양으로 갈 때는 엄청난 세월이 이게 간 거예요. 그전에는 손 오행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운기 시설이에요. 이것이 운기 시설입니다. 오행. 운기는 전부 오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육식갑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오운, 육기. 그래서 전부 오행 논리입니다. 음양 논리가 없습니다. 운기에는. 그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건 해야 논리고요. 그리고 일리의 논리고요. 맞죠? 딱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인가 음양이라는 논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달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설립하게 됩니다. 음양 두 개로. 그래서 세상을 두 개 가지고 논리로 설립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역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변화죠. 그 세상을 갖다가 하나만 흐름만 보고 하나만 보다가 하나만 보고 이런 일이요, 이런 목이요, 화는 화요 이렇게만 보다가 갑자기 아래에도 뒷면을 보기 시작한 거야. 겉에 보는 게 아니라 뒷면에 또 모습을 보면서 체험관계라는 실에서 앞에 보는 게 아니라 뒤에도 또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발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천이 또 흘러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그래서 황극이라는 등장하면서 세 개로 논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입체로. 그러면서 3D로 시작하면서 이것은 1월이 아니라 이것은 성신의 입장에 들어갑니다. 별의 입장에 들어갑니다. 성신의 입장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것은 정역이 등장하는 법이죠. 120년밖에 안 됐어요. 등장한 지. 그래서 물론 저희도 모릅니다만은 이걸 높이 치는 거죠. 왜? 분명히 세상은 3D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소지가 있다서 뭐랄까 레벨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역이 레벨에. 우리가 볼 때 우습고 120년 전에 그냥 하고 뭐 아무도 아니지만 레벨이 이 레벨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높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는 세상, 사실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우리는 모두 판단을 못한다 그랬어요. 눈을 보고 판단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 이렇게 이치만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안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눈을만 보는 것만 옳고 눈을 안 보이는 것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 안 믿고. 그러니까 눈을 보는 건 뭐냐면 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다 3D 세상이에요. 우리가 2D에서 2차적으로 보고 봐요. 눈에 보이는 거 다 3차로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보이는 그것만. 근데 과학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주 논리는요, 제가 판단했습니다. 과학을 빗대서 그렇고요. 우주의 진짜적인 논리는요, 전부 다 2차원 논리예요. 우리 우주는 해와 달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잠시 비춰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논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모든 판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요. 이것은 내면에 있는 것이라 보고요. 이것은 그냥 겉에만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판단.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가 많이 섞였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방 또 사라져 버리고요. 근데 우리 눈은 이것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주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호 선생님도 또 어비평가하는 겁니다. 예? 황극이라는 것이 등장을 시킴으로써 삼극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일부 선생님의 큰 거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삼극설이 지금 일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삼극,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역 정역이라는 건 전부 다 삼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리가. 삼극의 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상수로. 그리고 이것은 괴효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갑자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도구가. 상수로 되어 있는 건데, 정결한 거 보시면은 전부 다 상수로 표시되어 있죠. 또 오늘 정결된 얘기 좀 나옵니다. 전부 상수로 표시되어 있다. 틀림없이 정결로 되어 있고, 삼국의 논리로 되어 있고요. 세계의 논리입니다. 세계의 논리. 그러니까 나는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당시 때 알다시피 전부 음양의 논리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음양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 책 읽고, 모든 사고방식이 음양으로 되어 있는 사고방식에서 혼자 삼국의 논리를 혼자 필 수 있다는 게 제가. 그리고 또 뭐 책 보시면 완벽하게 썼습니까? 완벽하게 이것을 짜낼 수 있다는 것이 인간 힘으로 되느냐 이거죠. 근데 이것이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책 쓰는데. 2년 동안 썼는데 2년. 정역이 2년 동안 쓰여졌어요. 물론 이제 평생 걸려서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했지만 실제 글을 쓰고 쓴 거는 2년 만에 쓰였다는 얘기죠. 네, 그런 높이 사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국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삼국에 보면요. 아까 그 동해안의 역사 하면서 쭉 나왔습니다. 동해안의 역사 쭉 하면서 운기가 어떻고 정역이 어떻고 주역이 어떻고 쭉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의 근거는 뭐냐면 정역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역 15일원이라는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일부 선생님인데 딱 보면 일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63, 72, 82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정역이 뭐냐, 뭐 하는 책이냐. 그러면 금일 63, 72, 81 1호 일부 이렇게 일부가 한 것은 일부는 63, 72, 81이다. 이러고 딱 소개를 하거든요. 뭐냐면 황제는 갑자성도 아까 좀 나왔지만요. 갑자를 밝혔고 주역은 문왕은 뭐 주역에 뭘 풀었고 그래서 주역이 등장하고 뭐 공자는 뭐 닌의 성인이고 이러면서 쭉 업적들을 써놓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뭐 했냐? 64, 72, 81이다. 이러고 다 끝냈냐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다. 왜 남들은 뭐 갑자고 개요를 쓰는데 혼자 64, 72, 81이라고 딱 써놓고 그래. 근데 이게 정역이 뭐냐면 이게 정역이에요. 이게 정역이에요. 왜 63, 72, 81이라고 썼을까요?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다른 학문들은 괴유 학문이고 이건 갑자 학문이에요. 근데 이 정역은 상수 학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왜 두 개를 쓰고 세 개를 썼을까요? 이렇게. 3개 논리예요. 주역은 다 3개의 논리입니다. 전부 다 3개 가지고 썼습니다. 논리가. 3개의 논리예요. 그러면 뭐니 뭐라도 63, 72, 81이 이 정역을 대표하고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3개로 나눠서. 이것이 바로 정역이라는 거예요. 63, 72, 81이. 자, 이건 뭘 등장하냐면요. 97이 64, 98이 72, 99, 81이거든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숫자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더하면 몇입니까? 63, 72, 82. 이게 216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음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음양으로 아까 또 반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이것이 반이 정확히 반반이 나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는 3분의 1만큼 3분의 2만큼 나눠져 있어요. 세상은. 태극을 그릴 때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태극기가 모양이 잘못된 거예요. 태극기 모양이. 우주 모양은 이게 아니라 이쪽이 3분의 2, 이쪽이 3분의 1, 이쪽이 3분의 2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저도 약간 착각을 했었는데 실제 여기 무태극도라고 바위라고 밑에 가면은 실제 이 모양